네, 안녕하세요. 덕빈의 글방입니다. 오신 걸 환영해요. 네, 오늘 천자문요 3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맹가돈소부터 할 차례입니다. 네, 맛맹, 술에 가, 도타울 돈, 바탕소 혹은 힐소, 그렇죠? 만맹, 수레가, 도타울돈, 바탕소. 네, 맹가는 맹자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맹모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걸 모르니까. 자, 맹아무개는, 그러니까 맹가는 바탕을 도탑게 하고, 맹자는, 그러니까 맹가는 바탕을 도탑게 하고, 네, 그만큼 수양을 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맹자는 그런 분이죠. 자, 맹자는 이름이 가인이, 그러니까 술에 가자를 써요. 그게 뭐예요? 어려서 자모의 가르침을 입고, 뭐예요? 생각나시죠?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자라서는 자사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자사의 문화에서 논이러서 뭐 유학해서 이런 얘기인데, 거기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사 문화에서, 자사는 누구예요? 공자의 손자죠. 그러니까 자사의 문화에서 유학하여 뭐 공부해서 공부할 이유로 보셔요. 그래서 그 근본 소양, 그러니까 근본 기름을 두터이 한지라. 그러니까 소양을 키웠다 하는 게 이게 소양이에요. 맹자는 이름이 가인이 어려서 자모의 가르침을 입었고 자라서 자사의 문화에 논이러서 그 소양을 두터이 한지라. 네. 그다음에 이제 사어가 옛날 고사가 좀 많은데요. 사어란 맹가 했으니까 사어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거의 대꾸를 이루게 만들었다, 그 말씀 드렸어요. 네. 사기사, 물고기어, 잡을병, 고들직. 사기사, 물고기어, 잡을병, 고들직. 자, 사어라는 사람이에요. 사어는 고듬을 잡은지라. 사어는 고듬을 잡은지라. 그러니까 사어는 굉장히 정직하고 고닫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사어는 위나라 대부인이 이름은 추요. 추는 이게 미꾸라지 추자예요. 우리 추어탕 먹죠? 네, 미꾸라지 추. 이름은 추요. 자는 자어이니, 그래서 사어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사춘대 자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로 임금한테 간언을 했다 해서 시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이란 말은 사어라는 사람은 위나라 대부라 했잖아요. 위나라 대부인데 이 당시는 위나라는 영공이 위령공, 위영공하고 이제 논어에 많이 나와요. 위령공이 뭐 수레를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날 뭐 부인인 남자와, 부인 이름이 남자예요. 부인인 남자와 이렇게 앉았는데 뭐 수레가 왔다가 뭐 꿀떡꿀떡꿀떡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거백옥이로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그 논어에 많이 나오는 분이 위령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공의 그 대부여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영공 때 사람으로 평소 그 임금께서 이게 그 전에 거백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백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거백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충신이에요.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닦인 그런 분인데 이 영공이 그 미자하라는 그 아주 미색을 갖춘 남자한테 빠져요. 같은 남자인데 잘생겨가지고 굉장히 영공이 총애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 거백옥을
다시 중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시키고 신하로서 또 배제시키고서는 미자하를 등용을 시켜요. 그 영공이.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사어가 임금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리지 못한 것을 늘 한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죽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겨요. 야, 내가 죽으면은 아주 장례를 잘 치를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시신을 어적대기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밖에 내놔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잘 치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영공이 조문을 와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듣고서는 내가 참 그 사화한테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화의 말대로 거배곡을 다시 이렇게 등용시키는 일이 있게 되죠. 그것을 바로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은 위령공편에 이 말이 있어요. 공자 가라사대.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제, 지금 사어병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제라, 그러니까 고든지라 사어여 하고 감탄을 해요. 참 정직하다, 곧다 사어여.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정직하게 시간을 했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에 도가 있을 적에, 나라가 이게 태평할 때도 화살과 같았으며, 화살이 어때요? 아주 곧게 쫙 날아가죠. 이렇게 아주 정직했다는 얘기죠. 곧았다는 얘기죠. 화살 같았으며, 나라에 도가 없을 적에도 화살과 같았다 하시니라, 이렇게. 그만큼 사어가 곧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배곡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올릴 수가 없네. 거배곡이라는 사람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논어를 읽다 보면은 논어 그 위령공 편이나 그 헌문 편이 있어요. 그 두 군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공자께서 이제 젊은 시절에 그 거배곡의 집에 좀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배곡이 이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공자한테 좀 와주십사, 뭐 이렇게 청을 해서 자기가 부리는 사자를 보내요, 공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야, 니네 죽은 뭐예요? 거배곡을 얘기해. 니네 주인께서 잘 계시냐? 뭐 그랬더니 그 사자가,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참 훌륭하다, 군자다. 그분은 참 군자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거배곡도, 이게 수양이 꽤 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령공이 그 거배곡을 내치고 미자하란 사람을 등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미자하란 사람은 유명해요. 이 사람한테는 고사가 있는데 참 굉장히 잘생긴 외모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홀딱 빠져서 영공이 총애하게 되는데 굉장히 평소에 총애를 하다 보니까 이 미자하가 이제 그 총애를 믿게 되겠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너무 예뻐하게 되면은 기어오른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자가 어느 날 누구한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임금의 수레를 타게 돼요. 임금의 수레를 몰래 타고 갔다 왔는데 그게 뽀록이 나요. 들통이 나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임금이 타는 가마에 발만 올려도 발을 베게 되는 형벌이 있어요. 월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달월자에다가 칼도자 붙을 수 있는 거. 월형이라고 그래요. 발목을 베는 형벌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타고까지 갔다 왔으니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얼마나 총애를 했으면은 영공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내 수레를 타고 갔겠니? 참 효자다. 이러면서 또 용서를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임금을 모시고 이제 정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복숭아 하나를 이 미자가 따먹었어요. 근데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마마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를 건네주면 드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임금은 이제 영공은 미자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참 마음이 갸륵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먹다가 자기가 먹고서 임금한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감히 신하가. 근데 그것조차도 참 예쁘게 보인 거야. 너무 아끼다 보고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은 뭐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애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자도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늙다 보니까 영공도 이제 식상해가지고 애정이 식어가지고 결국 미자하를 그 사소한 잘못에 이제 죽이게 돼요. 네, 근데 그 죽이게 될 즈음이 아마 이게 사어가 시간할 때쯤 아니었을까. 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옆으로 또 세웠지만 재밌었죠. 네. 사어는 위나라 대부인이 이름은 추요, 자는 자어이니 시간이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든지라 사어여 나라에 도가 있음에 화살 같으며 나라에 도가 없음에 화살 같다 하시니라. 네. 이제 거의서, 그러니까 무리서 혹은 거의서 이러죠. 거의기, 뭐 몇기 혹은 뭐 조짐기 뭐 다 쓰이죠. 근데 오늘은 거의 어디에 가깝다. 석이라는 말은 가깝다는 말이다 하고 소학집주까지 오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서로 안 쓰이고 또 몇 기로 안 쓰이고 거의 어디에 가깝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서 몇 기 가운데 중 떳떳할 용, 중용이란 말 하죠. 용이란 얘기는 일상, 평상상의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딱 중앙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중용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무리서 몇 기 가운데 중 어떤 용을 거의 중용에 가까우려면은 이런 얘기예요. 거의 중용에 가까우려면은. 네, 그래서 중용은 어때요? 치우칠 편이죠. 치우치지도 않고 기댈 의자죠. 기대지도 않으며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이 없어서 평상의 이치니. 자, 용은 상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딱 알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능하기가 어려운 바로되. 누구나 사람들이 조금씩 치우쳐 있죠. 그렇지만 그 노력하면 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거의 힘써서 이르게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중용은 치우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아니하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도 없어서 평상의 이치이니 사람이 능하기가 어려운 바로되 또한 거의 힘써서 이름에 가까움이라. 네, 이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중용에 가까우려면 뭐예요? 면이지잖아요. 면이지. 힘써서 이른다 이 얘기예요. 힘써서 이르게 하려면 로겸근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고할로 겸손할 겸 삼갈근 경계할 칙. 수고할로 겸손할 겸 삼갈근 경계할 칙. 그러니까 어때? 힘써서 면이지 하려면은 수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애쓰고 또 낮추고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얘기죠. 수고하고 겸손하고 삼가하고 경계함이라. 자, 글로 부지런히 힘쓰고 겸손하고, 네, 그렇게 하고, 노겸이 되겠죠. 노겸. 노겸 여기 있네요. 그리고 외근이 근칙이겠죠. 그러니까 외근. 그러니까 두려워 삼가하고 경계하여 힘쓰면 곧 가있어 계신 공부죠. 경계하고 삼가하다는 게 같이 가야 되겠죠. 경계하여 삼가하고 공부 두려워해서 거의 중용에 가까우리라 이런 얘기죠. 근로하여 겸손하고 두려워 삼가하고 경계하여 힘쓰면 곧 가있어 계시나요? 경계하고 삼가하여 두려워해서 거의 중용에 가까우리라. 네, 읽겠습니다. 맹가 돈소하고 맹자는 명간이
유피자모 지교하고 장유 자사 지문하야 후기 소양야라. 사어 병직이라. 사어는 위대분이 명추요 자자언이 유시간이라. 공자왈 직제라. 사어여 박유도의 여시하며 박무도의 여시라니라. 서기 중용은 불편 불의 무과불급이 평상지리이니 인소난능이 역서기 면이 지하라. 로겸 근칙이라. 글로 겸손하고 외근 직면이면 즉하이 계신 공구하야 이 서기 중용야라.